4등급 받는 애들은 무리 없이 2등급까지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 4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이 알고리즘만 잘 타면 1등급까지 가는 것 같아요. 시험이 보면 강점과 약점, 그리고 시험이 지금 바뀐다고 말했잖아요. 바뀌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보면 이게 특화된 얘만의 뭐냐 하면 날리지, 지식 체계가 나오게 되죠. 오늘 현재 보면 그 입시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수능이잖아요. 수능의 변화를 한번 우리가 예측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수능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2024년부터 이제 그 현재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수능의 기조가 원래 보면은 아마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2024년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2024년부터 했던 그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둘 다 아닌 새로운 어떤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2023년부터 2025년의 수능은 상당히 정부에서 수능을 난이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보면 변별력을 줄이면서 굉장히 쉬운 수능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물수능이 되면서 작년에도 보면은 그 국어나 수학에서 어떤 변별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탐구에서 학생들이 그 선택 과목에 따라 가지고 대입이 결정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 원래는 이 기조로 갈 것이냐? 일단 수학의 변화가 가장 클 것 같은데, 2024년 전의 수학과 2024년 이후의 수학은 틀림없이 확연하게 틀리거든요. 뭐로 나눠지냐 하면 킬러 문제로 나눠집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21번, 22번, 29번, 30번에서 강력한 변별력을 확보했던 킬러 문제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중킬러 문제,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어떠냐 그러면 1번부터 30번까지 뭐냐 그러면 계산이 복잡한 계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시험에 보면 패턴이 바뀌면서 1번부터 10번까지 애들이 틀리지 않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애들이 보면 이 패턴에 익숙하지 못해서 작년 6월 모의고사는 거의 뭐 애들이 보면은 그 공포에 보면 통계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수능 출제하는 평가원에서는 9월에서는 그냥 대거 그걸 포기하면서 난이도 조절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둥그스름한 그런 어떤 문제를 만들었죠. 그게 수능까지 연결되는. 그러다 보니까 수학에서 어떤 변별력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잘 예의주시해서 우리가 분석의 툴을 한번 삼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학생들은 출제자 의도를 진짜 파악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애들이 시험 봤던 누계가 있겠죠. 그 누계, 그러니까 오답률이 있겠죠.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수능 봤던 애들의 오답률이 있고, 이거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애들이 내려오는 얼마나 틀렸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 하면 코로나 이후 학생들이 보면은 많은 그 학업 역량의 변화가 생겨요.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이 오답률을 믿을 수가 없어요. 5년 전의 학생과 지금의 학생의 뭡니까? 오답률이 확연하게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체감 난이도가 지금 요즘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고 이제 학생들의 패턴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아이의 오답, 그 개인의 오답률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패턴이 무너졌기, 옛날처럼 알고리즘이 무너졌기 때문에 앞부분에 보면은 오답이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데 보면은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들어오는 거죠. 연산이 강화된 문제, 지저분한 계산 문제가 들어올 수 있고, 예전에 틀리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들어오면서 애들이 보면은 특히 1번 틀린 애도 있고요. 작년에 통계로 보면은 6번, 8번 틀리다 보니까 애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11번부터 15번까지 거의 다 무너지는 오답률의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오답률을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맞췄다 하더라도 체감 난이도를 봐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학생들은 그 수능 수학에 보면 1번부터 30번까지 전략을 잘 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전략을 짠다 그러면 흔히들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보면 시험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정도의 어떤 실력이라 그러면 시험을 봤을 때 이 정도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최소는 뭐냐 그러면 지피지기 백전불패라고 그랬죠. 이 정도 봤는데 이 정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대다수에 보면 과반수 이상은 이 정도 실력인데 이 정도 밑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찾아내야 돼요. 요 갭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시험에서 전략은 뭐냐 하면 방어 전략이 최우선입니다. 방어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오답률 데이터와 그 다음에 자기의 패턴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문제는 다른 문제하고 좀 틀리게 평가원이 학생들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연계율이 되게 높아졌어요. 이 학교 시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보면 시험을 못 봐. 그럼 학교 선생님은 어떡하죠? 예상 문제를 주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이 어떻게 핸들링을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라는 보면 연계율 50%인
그 연계 교재 같은 거에서 많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EBS에서 보면은 비연계된 교재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정책이 이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사설 모의고사를 안 보는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반영해서 다 찾아내겠죠. 그래서 요즘 AI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패턴 찾아내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한 전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 딥러닝으로 보면 1번부터 50개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얘가 보면 패턴이 있어요. 8번부터 집중적으로 틀린 애가 있고 어떤 애는 1번부터 틀리는데 학생마다 이게 가지가지에 보면은 오답률이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는 거죠. 선생님들하고 AI 센터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하다 보면은 그 데이터가 보면은 하나의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어떻게 시험 볼지 인포메이션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저희 선생님이 가진 뭐죠? 지식 체계 안에서 얘가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지 시험이 보면 강점과 약점 그리고 시험이 지금 바뀐다고 말했잖아요. 바뀌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보면 이게 특화된 얘만의 뭐냐 하면 날리지 지식 체계가 나오게 되죠. 거기까지 도달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순서만 잘 세워줘도 제가 볼 때는 4등급 받는 애들은 무리 없이 2등급까지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 4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이 알고리즘만 잘 타면 1등급까지 가는 것 같아요. 시험은 AI 기반으로 하는 게 진짜 수학은 진짜 효과를 많이 보니까 특히 보면 저희가 그걸 하면서 특히 보면 직관력이 생겼거든요.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시면 우리 학원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수능은 되게 쉽습니다. 수능은 공공 데이터가 많고 오답률이라든지 체감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되게 활용하기 쉽습니다. 근데 뭐냐 하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공공 데이터가 잘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들의 뭐냐 하면 체감률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보면 정량화되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면 공공 데이터 비슷한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특히 강남의 17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흔히들 말하는 그 족보닷컴이나 이런 데 있는 문제가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 머신러닝을 시켜가지고 딥러닝 시켜가 애들을 보면 중첩적으로 어디에서 틀린지 단계별로 파악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찾아낸다면 내신은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데 특히 보면은 지금 예비고1 지금 올라가는 고등학교 1학년 1월 30일인가 학교가 발표되죠. 그럼 저라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 학원에서 그 가는 학교에 보면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에 맞춰서 시험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저희가 보면 1대1로 클리닉하고 분석을 해줄 테니까 그걸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댓글란에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고 한번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아마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대1로 이제 저희 원장님과 그 문제 분석 팀들이 아이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주도록 하는 맞춤식 AI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체적인 거는 저희 원장님하고 하문용 선생님이 나오셔서 또 이제 얘기를 할 테니까 2부도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